네,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세미나 주제는 델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델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그때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어서 그 전작이었던 인간관계론도 하나 읽어봤는데, 이 책에서도 한번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많이 있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 성공대화론 이렇게 세 책이 델 카네기 3부작이라고 불리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성공 대화론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읽어보고 좋은 내용 있으면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 네, 그 지난주 오프라인 데이 때 신해철 고문님께서 건설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세미나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생각하시고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입니다. 작가가 내세운 첫 번째 원칙은 비난하지 마라인데요. 이 작가의 표현을 따르면 꿀을 얻으려면 꿀통을 걷어차지 마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난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잠깐 말을 하는데요. 사람을 비난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하게 만들어서 이제 상대와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이라고 불리는 링컨은 이제 한복전쟁 중에 무능했던 장군들을 여러 번 갈아치웠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마다 이제 미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할 때 링컨은 이제 그중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말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미 쫓아낸 사람을 굳이 적으로 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링컨도 원래는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총을 받은 누군가가 너무 화가 나서 자기를 찾아와서 결투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주변에서 말려서 그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때 링컨은 이렇게 남을 비난하면서 적을 만드는 게 하등 좋을 게 없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 이후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또 남을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적이 늘어서 좋을 건 없으니까 건설적이지 않은 비난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간관계의 중요한 비결인데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짧게 말해서 기브앤테이크라고 하죠.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라는 사람은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피라미드는 이제 매슬로의 욕구 계층 이론이라는 건데요. 제 기억에 학교에서 아마 배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존중 욕구가 밑에가 네 번째에 있는데,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에 대한 욕구 바로 위에 있는 존중 욕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존중해주면은 그 사람에게서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기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원칙은 상대방에게 욕구를 불러일으키라인데요. 의 표현을 따르면은 물고기마다 맞는 비기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공략을 하면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쉽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부모님 된 입장에서는 아들이 담배를 끊기를 원하시겠죠. 상황에서 아들한테 그냥 담배 피는 거 꼴보기 싫으니까 피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마 잘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담배를 끊으라고 할 때 담배를 피면은 폐활량이 떨어지고 운동 능력이 떨어질 거니까 아들이 야구팀 원하고 들어가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야구팀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훨씬 와닿겠죠. 이렇게 본인의 요구를 상대의 욕구와 연관시키면은 훨씬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더 쉽다고 합니다. 아무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관심을 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전화회사라는 곳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인칭되면서 우리말로 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단체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은
그 사진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건 자기 자신이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와중에 다른 누군가가 그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면은 그 사람에게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겠죠. 이건 앞에 나오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으니까 먼저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더 호의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원칙은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인데요. 작가가 만난 사람 중에 짐 팔리라는 미국 옛날 정치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에 입학도 하지 못했는데도 중에 정치적 커리어를 쌓으면서 장관까지 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갔던 비결 중 하나로 말단 시절, 말단 회사원일 때부터 만난 사람마다 이름이나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다 기억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을 1년이 지난 뒤에 만나도 가족의 안부를 묻거나 하고 있는 취미생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겠죠. 또 작가의 평가로는 그 사람이 5만 명의 이름을 기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능력으로 2차 대전 때 미국을 이끌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능력이 자기 사람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 선거 유세 몇 달 전부터 그런 식으로 자기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편지를 쓰고 하면서 자기 사람을 꽤 많이 만들어 나갔고 또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 얘기를 하면서 또 간접적으로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들었겠죠. 이런 식으로 선거 유세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의외로 다른 모든 사람의 이름보다 자기 자신의 이름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자기 이름보다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내는 말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철강왕이라고 부르는 앤드류 카네기는 정작 철강왕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철강 제조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 대신에 그 철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을 자기 일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서 철강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예시 중 하나로 그 에드가 톰슨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철도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 그 레일을 납품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뜸 그 철강 회사를 지어버리고 그 철강 공장에 그 사람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뭐 레일을 사려고 했을 때 어디서 레일을 샀을지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사람의 이름에 가진 힘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면은 자기 사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화를 잘하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작가가 한 기념 파티에서 어떤 식물학자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 식물학자가 대화를 하다가 마침 그 작가는 그 실내 정원을 가꾸고 있어서 그 식물학자의 말을 되게 경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물학자는 신나서 얘기를 했겠죠. 파티가 끝난 다음에 호스트한테 가서 이 작가를 가장 재밌는 대화 상대였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대화 상대로 했는데 작가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오로지 들어주기만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줬다는 것은 말을 잘 들어준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약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주제인데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논쟁을 피하라인데요. 논쟁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논쟁이 진다면은 그건 그냥 진 것이고 논쟁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논리를 짓밟은 것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열등감이 느끼게 되고 자존심의 상처를 주기 때문에 사람이 온전히 설득했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밑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이지에 반해 설득당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거죠. 미국의 초기 정치인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인데요. 상대방이 호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거는 공허한 승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의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할 수 있는데 다음에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절대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이 틀렸다고 먼저 박아버리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작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한다고 생각이 들면은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나도 틀릴 수 있다. 우리 같이 한번 사실을 알아보기로 하자. 이렇게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은 그 사람도 마음을 열게 되고 또 내 쪽에서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어서 서로
의견을 맞춰 나가기 훨씬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다음 식으로 이제 틀렸다면 인정하라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교수 신문이라는 곳에서 이제 매년마다 대학 교수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해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아시타비, 후한무치 이 두 가지가 1위, 2위를 차지하면서 과반수를 넘겼고요. 2022년의 경우에는 과이불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말이 또 역시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책이 거의 80년, 90년 전에 쓰인 책인데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틀린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을 텐데 아직도 이런 말, 이런 게 올해 말에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한 말은 누군가가 자기가 틀린 말을 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비난을 했다 할 것 같다면은 먼저 스스로에게 그 비난을 쏟아부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뭐 자기 자신을 비판해 버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막 비판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먼저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힘 빠지고 또 상대방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굉장히 너그러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속담 중에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양보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이렇게 방어하려고 하는 것보다 실수를 인정하는 게 상대방에게 호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에게 협조를 얻는 방법인데요. 자기의 의견을 상대방한테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철저히 생각해 보도록 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남이 권해주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유진 웨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패션 스타일리스트들에게 자기 스케치를 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유명 스타일리스트에게 3년 동안 자기 작품을 팔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3년 동안 실패한 후에 한번 찾아가서 내 그림들이 당신한테 쓸모가 있으려면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며칠 뒤에 피드백을 주어서 이 사람이 그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마감을 했더니 가져간 스케치를 모두 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상대에게 주도권을 주고, 그러니까 상대에게 선택지를 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지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스스로 결정한다는 느낌을 주어서 조금 더 그 선택지에 애착이 생기고 더 협조를 이끌어내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을 때 집대해보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키라고 합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루스벨트의 친척 중에 시어드 루스벨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미국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뉴욕 주지사 선거에 나갔는데 그 상대편에서 이 루스벨트가 이 뉴욕 주민이 아닌데 뉴욕 주지사 선거에 나와도 되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니까 루스벨트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사퇴를 하려고 했는데 같은 편에 상원의원이 그 사람이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되게 활약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그 위대한 전쟁 영웅이 이렇게 겁쟁이인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요즘 말로 쫄았냐라고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루스벨트가 발끈하면서 이제 주지사 선거를 이제 완주를 하고 결국에는 주지사 선거에 당선이 됐대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바로 부통령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용을 한 줄 요약하자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다른 사람과 항상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했던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담은 내용은 책의 내용에 10%도 담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새벽에 비몽사몽한 상태로 마무리하느라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